이번 시간은 그 강도 성질 나머지 부분입니다. 비중량과 밀도와 그 다음에 이제 비체적은 교과서에서 이미 그건 다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액비중과 분자량은 제가 좀 그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단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아까 세 개 했죠. 네 번째는 액비중입니다. 비중, 액비중은 뭐냐?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봅시다. 액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대한 어떤 비교예요. 어떤 물체랄까요? 물의 무게, 물의 질량, 물의 밀도, 어떤 물질 밀도 이렇게 하든가, 밀도 대신에 뭐 비중량 하든가, 비체적 하면 또 뒤집어지네, 역수니까. 물에 대한 상대치예요. 4도시 물이 비중 1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4도시 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4도시죠. 물은 1g이 1cc다. 이거는 드식이 안 되죠. 이 g은 질량이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등식이 안 되잖아요. 이 등식입니까, 이게? 좌우가 같아요? 1g이, 아니, 1g이 물만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이해하니까 뭐 쓰긴 쓰겠죠. 근데 가급적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다 싶어요. 1g/cc다. cc란 게 큐빅. 그러니까 이게 이제 1g/cm 삼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1cc가 1g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이거에 1000배 하면은 리터죠. 리터, gram에 1000배가 얼마예요? 킬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리터에 1000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전 시간에 했는데 메다 삼승 루베. 리터에 1000배가 메다 삼승이고요. 킬로그램에 1000배는 1000kg은 1톤이죠, 그죠?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나의 비중의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름은 0. 얼마고 0.9나 되고, 수은은 비중이 얼마야? 수은은 13.6입니다. 참고로 수은이 제일 무거워요. 수은보다 더 무거운 물질은 못 봤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수은이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물질이 더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자량이 원자량이 높은 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은이 가장 비중이 큰 걸로 제가 일반적으로는 킬로그램/리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위 중에서 그래도 이 단위가 그래도 보기에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주로 이거를 저는 비중의 단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비중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에 대한 상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중이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러나 저는 비중의 단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의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단위 조작을 해서 앞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참고로 그러면 액비중이 있는데, 액비중은 보통 고체나 액체는 이 비중을 씁니다. 액비중을 쓰고요. 기체는 이제 가스 비중이라고 해서 기체 비중은 따로 있습니다. 기체를
물 기준이 아니까 너무 값이 차. 0.00 얼마 돼가지고 너무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스 비중은 공기에 대한 가스의 어떤 공기의 밀도, 가스 밀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비중량.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물 같은 것은 거의 뭐 4도가 아니라 5도, 6도, 7도, 8도, 9도, 100도래도 거의 이 값에서 큰 차이 안 나요. 1에서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0.9 얼마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상당한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0도씨 1기압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 비중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아직은 안 배웠어요. 공기의 밀도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을 씁니다. 밀도나 뭐 개념은 같지만 가스의 분자량을 씁니다.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자량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요. 공기는 가스 비중이 1입니다. 그죠? 공기가 무거우면 이제 뭐 크고 가벼우면 작겠죠.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요. 이런. 그럼 이거 단위는 어떤 단위 쓴다? 요 단위를 주로 쓴다. 물은 1리터가 1kg이지만 수은 1리터가 13.6kg이죠. 그죠? 이 단위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도 뭐, 알고 계시되, 단위 개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위는, 이렇게 했다, 이 단위를 보시면 알다시피, 참 이 단위를 보면 알다시피, 이 단위를 지금 보아하니, 이게 리터는 뭐의 단위죠? 부피죠. 최적의 단위고요. 이거는 뭐의 단위죠? 참 그렇네요. 액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피죠. 그죠? 최적이고요. 요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질량? 질량 해봅시다. 질량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요거일 때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최적은 리터고. 그래서 이게 SI 단위죠. 왜 SI 단위입니까? 킬로그램이 매스를 썼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물을 기준한다면 얼마예요? 1이죠. 물의 비중 참. 밀도가 아니라 밀도는 1000이고. 그럼 이거를 공학 단위에서 비중의 단위를 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어느 학생한테 한번 과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했나 봐. 이거를 교수님이 그 학원 다니지 말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냐고 비중 단위가 뭐 없는데 왜 있다고 뭐 그런 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뭐 저는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면은 전달하면 되는데 그죠? 학생 입장에서 저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르칩시다. 교수님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교수님 기분 나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말해야지.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는 이게 질량이라면은 뭘 써야 되나 아깝스러운데 이게 질량이 공학 단위에서는 어때요? 1kg 뭐예요? 9.8분의 1의 킬로그램 퍼스 세크 자승 퍼 메다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리터니까 참 족보에 없는 희한한 단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희한한 단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SI 단위에서는 뭐 상당히 즐거워하겠지만 공학 단위에서는 진짜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나한테 왜 이걸 주고 쓰라 가냐. 너나 써라 갔다가. 그래서 공학 단위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공학 단위에 쓴다면은 중량을 최적으로 비교한 즉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이 무게죠.
요 단위 있을 것이다. 1이죠. 1. 그리고 S 단위 너 갖다 써. 난 이거 갖다 쓰라면 써. S 단위는 이거 뭐냐? 9.8 뉴턴이죠. 이 무게가 그죠? 이거 쓰라는 얘기요? 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비중 단위가 아까 교과서 없는데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욕 먹어요. 이런데 무슨 다 비중 단위가 있냐?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볼래? 어떻게 해야 돼? S 단위에서는 이걸 쓰면 안 되고 물어보면 이렇게 안 되니 이렇게 하면 교통용이가 안 되니까 아까 빛의 적과 같이 어떤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학 단위는 당연히 이걸 쓰겠죠. 누가 이걸 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SI 단위에서만 이렇게 되고요. 질량이란 거고 이 개념으로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공학 단위에서만 성립된다.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죠? 제 생각입니다. 이 교과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정석보다는 약간 비정석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비전문가를 대상하기 때문에 해서 어떤 공식 같은 걸 통해서 해석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거부터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공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 좀 쉽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그 분자량인데, 이거는 이제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분자량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저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을 또 이해시키면은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라고 할 분도 있어요. 저도 다 경험이에요. 예전에 학원 강의하는데 내가 분자량을 이렇게 분자량의 단위를 얘기했더니 전공자가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어딨냐. 내가 전공자인데. 그리고 근데 제가 뭐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높아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갖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그래서 비중이 예를 들어서 수은의 비중이 얼마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3.6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질량입니까? 중량입니까? 이거는 뭐 최적은 뭐 확실하고 질량이다라고 해도 되고 중량이라 해도 됩니다. SI 단위에서는 반드시 질량으로 써야 되고요. 공학 단위에서는 반드시 중량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돼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걸로 고집하면 안 되고요. 이걸로 고집하면 안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럼 이렇게 단위가 있다면은 그 수은의 밀도가 얼마냐라고 할 때는요. 밀도는 13.6 kgm/L를 몰고 치면 리터를 메다 3승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등식이 되는 것은 1m 3승은 1000리터죠. 리터가 없어지고 단위가 13600 kg/m 3승에서 이게 바로 수은의 뭐예요? 밀도입니다. 근데 이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감마는 1000S다. 밀도는 1000S다. S가 바로 뭐예요? 비중입니다. 이런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학 단위에서 성립되는 식이고요. 이건 SI 단위에서만 성립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수은의 비중량 얼마 비중량도 똑같이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1000을 곱하는, 1000을 곱해서 밀도가 나오면은 SI 단위고요. 1000을 곱해서 비중량이 나오면 공학 단위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중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리터라는 이런 단위를 갖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공식이 전혀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단순히 이거는 단위 조작으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죠? 이런 공식들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위 조작으로 리터를 메다 삼성으로 단순히 바꾸는 걸로 끝난다. 자, 분자량은 화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동네가 또 달라지죠. 그죠? 화학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화학 알아야 됩니다. 화학도. 물리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아마 알 게 많아요. 이게 종합이에요, 종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걸 안 하고 합격될 수 없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하고 합격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재수점은 있겠지만 복권 당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아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냐가 따져야지.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합격돼? 안 하고 어떻게 쉽게 할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안 하고서 그런 거 이렇게 피하고 합격은 어떻게 해보고 싶다. 턱걸이로 겨우 합격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업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 날개를 달고, 그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사가 될 생각을 하고 실력을 배양해야지, 안 하고서 또 턱걸이로 겨우 돼가지고 가봐야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 사람 자격이 있어봐야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려. 이거 당신 뭐, 자격증 어떻게 땄지? 희한해. 이런 자격증 별 볼 일 없는 자격증이네. 어떻게 땄는데 뭐 와봐야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 결국은 얘네 평가사 같대요. 자꾸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얘네 평가사가 가서 정말 알고 보면 다 어느 누구도 얘네 평가사만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다 얘네 평가 해야죠. 해야 얘네 평가사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죠. 다른 사람이 에너지 평가 없는데 더 잘합디다. 더 실력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항상 쉽게 어떻게 합격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항상 아웃사이더지. 내가 볼 때 그래. 어디 쫓아는 다녀.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주택관리 해보고 공인중개사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저것도 해보고 평가사 있다니까 그것도 뭐 밥벌이 되나 보다 그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요. 그죠?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듣기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몰라요. 그죠? 사법고시 본다면 모르겠어. 사법고시 아니고 누구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길을 가야지 안 가고서 합격되는 방법은 나는 모릅니다. 있다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자, 그럼 분자량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일단 그 분자량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이상의 상대방이 있어서 이게 나오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분자량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제 기억에도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들어본 것 같아. 쓴풀이 한 고등학교 정도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기억은 나긴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보가드 법칙을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강의를 했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이해를 할까? 그걸 가르치는
교사는 본질적 이해하고 가르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을. 그냥 뭐, 같은 온도, 등온이랄까? 등온, 등하바에서, 등자보다는 같은 온도라 합시다. 같은 압력, 온도, 등온, 등압, 같은 등압하에서, 압력에서, 하에서, 하보다는 압력에서 좋아요. 압력하에서 모든 기체는 가스 기체라는 게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도 아니고 이상기체입니다. 사실은 이상기체를 안 배웠으니까 모든 기체는 같단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같은 동일한 같은 최적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다. 분자수나 원자수나 이온수, 그러니까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입자가 분자수가 들어있다. 뭐든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죠? 이온이든 이게 이해가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해가 돼야겠죠. 보통은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똑같은 최적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치가 크면은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금 강의실이 있는데 꽉 차지 않았지만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요. 강의실보다도 춤추는데 나이트 클럽의 스테이지라고 하나요? 그래서 등치 큰 사람들이 있다고 봅시다. 등치 큰 사람들이요. 떡대는 사람 많이 못 들어가. 그죠? 저처럼 갈비씨들은 많이 들어가죠. 그거는 액체나 고체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봅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기체니까 기체 종류가 더 많지만 한 3개만 봅시다. 3개.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그리기도 힘드니까. 최적은 똑같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질소? 뭐랄까? 수소가 있고, 이거는 질소, 산소가 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했어요. 3개만 가지고. 이 얘기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그 온도를 몇 도로 잡을까요? 만만한 게 0도시네. 만만한 게 0도시고, 압력도 꼭 0도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거예요. 압력도 1기압. 기압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1atmosphere. ATM을 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기압, 1기압. 이런 0도시 1기압 상태를 우리가 STP 상태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템퍼러처, 아마 쓸 필요 없는데, and 프레저. 온도 압력이 스탠다드다. 표준 상태. 우리말로는 표준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그렇게 보세요. 표준 상태라고 일단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체입니다. 기체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액체나 고체는 등치 큰 놈이 많이 못 들어가요. 등치 작은 놈이 많이 들어가, 확실히. 근데 기체는 수소가 좀 등치가 작습니다. 등치가 작고 산소가 좀 등치가 커요. 이산화탄소는 등치가 더 커요. 등치로 온다면, 그죠? 등치가. 근데 이게 세 개 이렇게 같은 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이해된 사람은 좀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이게 또 된다니까 또 답답하죠. 왜 됐는지. 자. 분명히 이게 작은 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액체나 고체는 이 분자나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거의 뭐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근접해 있어요. 분자가 인력이 작용해서 근접이 있습니다.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등치가 큰 놈은 같은 공간에 많이 못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누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러나 기체는 다릅니다. 기체는 뿔뿔이 터져서 홀로 존재합니다. 분자가 인력은 중요하잖아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체나 액체는 자기 자신의 사이즈가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무시할 수 없어요. 내 방이 한 평밖에 안 돼. 그러면 내 사이즈가 문제네. 내 방이 한 20평짜리 방에 있다. 그러면 뭐 내 자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들어올 때 뭐 갈비실은 들어오고 또 못 들어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너무 넓으니까 내 몸이 크더라도 관계없죠. 이해가 되나? 그 설명이 연결되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얘기를 가지면 이해될 거예요. 분명히 액체나 고체는 팔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등치가 크냐 작냐에 따라 분명히 들어가는 숫자 달라져요. 근데 기체는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회전해요. 회전하고 막 돌아다녀 이렇게.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있죠. 나이트클럽에서 12월 말에 가면은 너무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거의 이걸 팔을 그러니까 이래 춤추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가, 그죠? 등치 큰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평상시 가면은 막 그냥 브루스 치고 그냥 이렇게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니면요, 내 몸 사이즈는 중요하잖아요. 등치 크다고 해서 팔이 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니면요, 등치 큰 사람도 같은 공간, 등치 작은 사람도 같은 공간을 차지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버리면은 기체의 종류 관계없이 공간을 똑같이 차지해요. 같은 수가 들어가요. 다만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춤을 취하고 또 막 미친 듯이 쳐버리면 그놈 때문에 많은 못 드는 거야.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미친 듯 돌아다니죠, 그죠? 압력이 올라가면 눌러버리니까 좀 이렇게 공간이 축소되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많이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 압력이 또 확 올라가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면은, 전제예요. 똑같다면은 모든 기체는 똑같은 최적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개수가 뭐 3개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가 CO2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데 이게 1리터면요 2리터가 아니라 1리터가 나와요. 같은 온도 압력에서 1 더하기 1이 1이에요. 사실 과거에 이게 초창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초창기 연구자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탄소 1부피하고 산소 1부피를 가지고 연소시켰는데 이산화탄소가 2부피 나오면 더하면 되는데 왜 1부피 나오냐 이거예요. 1부피가 분명히 이게 등치 큰 놈인데, 그죠? 에? 이해되시면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어제도 지난 시기 얘기했지만 각자 그 살림살이를 결혼하기 전에 소녀 총각들이 따로 한 집, 두 집 살다가 결혼해서 한 집 살면은 최적이 2배 됩니까? 집 크기가? 어차피 마찬가지, 그죠?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되니까 침대도 어차피 뭐 킹사이즈도 둘이 하나 자면 되고
한 집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분자량이라는 게 참 이제 하나가 분자량이 수소는 2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다 알면은 이것도 화학하라고 할까 봐서 그냥 수소 1이고요. 수해리배 붕탄 탄소는 10이고요. 질소. 야, 이거 나중에 혹시 언제 전기도 배워야 되니까 배우겠네. 이게 저 원자번호의 2배. 원자번호는요. 전자수가 되고요. 전자 개수가 되고 양성자 개수와 같습니다. 근데 보통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엇비슷해요. 거의 같기 때문에 질량수는 원자번호의 2배가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홀수 짝수도 달라요. 근데 거기 다 그 화학에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아니 그 교회 가면은 그래도 주기도문 좀 대충 외우고 또 저 절에 가면은 반야식은 좀 외워야지 밥이라도 더 먹지. 그잖아요. 그저 화학 가면 그래 주기율표 그래도 몇 개 앞대가는 수해리배 붕탄 질산 불레 나말 유인항염화 칼칼시 박근요가 그 뒤로 가도 돼. 예? 그러잖아요. 예? 뭐까지 갈 필요 없어. 수해리배 붕탄 질산 8번이니까 16이네. 그죠? 따블이니까. 꼭 따블은 아닌데 하나 차이 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거래도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그 많은 원소 중에서 103개 중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나오는 게 이 정도라 보고 그냥 뭐 황도 있긴 있네. 황도. 황은 30인데 그 뭐 이거 나을 필요 없어. 하여튼 뭐 요거라도 거의 다예요. 그럼 이 말고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 화학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지고도 다 해석이 된다. 에? 요 정도라도 좀 눈여겨보시라는 얘기고, 뭐 수소가 2마리가 하나의 그 물질, 분자를 이룹니다. 수소 홀로는 존재가 힘들어요. 그건 이제 화학에서 2마리가 안정되니까, 수소가 1이 2니까 2고, 이거는, 산소도 이온자 분자죠. 그래서 16에 2마리니까 32, 그죠? 분자량이. 원자량이 이제 16이고, 분자는 32. 그래도 여기가 12에다가 30 더하면 44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람 분자량도 있는데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람 분자, 뭐 갑자기 그람을 붙여서 그럼 또 설명, 그냥 그렇게 하면. 분자량의 단위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람이 나간다면 어떤 최적에서 나가겠죠? 그 최적이 몰입니다. 그럼 킬로그램 퍼 킬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몰이라는, 이 그람이 뭐냐? 이 그람이란 것은요, 3마리가 2g 나갈 리는 없고,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숫자 셀 수도 없네, 이거. 공이 23개니까.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예요. 넘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이 숫자가 비로소 2g 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은 수가 들어있으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어있고, 여기도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어있고, 3마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죠? 이 막대한 숫자가 모여서 그 질량, 여기도 중량을 잘 안 써요. 화학에서는. 중량도 물론 같지만 질량이 2g이고 32g이고 44g인데, 그 g이 이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라고 이런 단위를 쓸 수 있겠죠. 이 개수가 이거니까 이 단위도 쓸 수 있고 있는데, 이 영도실기압에서 요 개수가 들어가는 공간의 최적이 있겠죠. 같은 최적. 다 온도도 구체적으로 다 압력도 나왔는데 물질도 다 나오는데 최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개수가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를 우리가
부피가 얼마냐면 22.4리터요. 같은 체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4리터인데, 그래서 이 24리터를 우리가 1몰이라는 새로운 부피 단위로 해서 SI 기본 단위입니다. 그죠? 이게 1몰이다. 1몰. 1몰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1몰이라는 것이 부피 단위인데 1몰은 22.4리터를 말한다. 왜 하필 그러면 24냐? 분자량과 관계. 분자량이라는 그램이 나올 수 있는 부피예요. 개수는 아보가드로 쓰고, 그죠? 개수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가 볼 때 개수는 안 나옵니다. 다만 분자량, 그램 분자량, 분자량에다 그램을 붙인 요 질량이 나올 수 있는 최적 개수는 요거고, 그 최적이 0도 실기압에서 1몰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적합한 분자량의 단위죠. 맞습니까? 그램 퍼 몰입니다. 이 단위 쓰든가. 이 단위는 잘 안 써. 이 단위는 거의 내가 쓴 걸 못 봤고요. 써도 되는데, 몰을 쓰든가. 아니면 이 단위를 많이 쓰죠. 우리는 이 단위 많이 써요. 왜냐면 이거 큰 단위죠. 이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 공학에서는 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단위가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 화학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 분자량 무슨 단위냐? 분자량 그냥 2만 얘기하지. 이 단위 붙여서 얘기 안 해요. 32면 32만 얘기하지. 분자량을 누가 이 단위 붙여서 얘기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이해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위를 붙이세요. 근데 이러한 단위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격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은 질량이면서 중량이다. S사 단위에서는 질량이고 공학 단위 중량, 이런 거를 사전에 알아야 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단위를 붙일 수 있지. 아무나한테 붙이라면 이제 막 헷갈려 버려. 그죠? 마찬가지. 분자량도. 여러분,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최적이죠. 최적인데 무슨 최적이에요? 몰 최적이죠. 그죠? 몰수라고도 하고, 몰수, 혹은 몰 최적. 좋습니다. 최적이 몰수죠. 몰에 대한 최적. 그러니까 분자량이라는 것은 단위를 보니까 몰 최적, 몰수, 혹은 몰 최적. 좋습니다. 최적분에, 최적이라고 합시다. 최적인데 이거 단위를 몰 최적이에요. 최적을 이제 몰로 하겠다. 최적분에 뭐예요? 위에 거는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질량이다. 분자량을, 문자를 M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볼륨하고 이거다고 봅시다. 볼륨이라고 않고 보통 이걸 N이라고 해서 몰수라고 합니다. 몰 최적을 볼륨이란 용어로 볼륨이란 문자보다는 몰은 N이라고 해요. 그죠? 문자를. 몰이란 최적은 주로 N을 쓴다. 그렇게 하라. N분의 M이다. 그러면은 SI 단위에서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겠죠. 그램 퍼 몰도 되고, K 없어지니까. 그죠?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그럼 공학 단위에서는 뭡니까? 킬로그램 대신 뭐 써요? 뉴턴 퍼 킬로몰이죠. 에? 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는 44죠.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은 44 곱하기 뭐예요? 9.8이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어서 공기는 29? 공기는 공기는 나중에 배워요. 질소가 79%, 산소가 21%죠. 공기 말이에요. 건공기. 질소의 분자량은 아까 28이죠. 14예요. 산소는 얼마예요? 32죠. 28이 79%. 산소는 얼마예요? 32가 몇 프로? 21%니까 29 나오죠. 공기의 분자량 얼마다? 29다. 알겠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44하고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SI 단위는 아이고 박수치겠지만 공학 단위에서는 뭐야? 아니 남의 집 자식
누워놓고 쓰라면 기분이 언짢죠. 그래서 공학단에서는 분자량을 어떻게 인지하고 쓸 것 같아요? 에서단이 남의 동네 국경이 다른데 남의 나라 4등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지. 중량을 몰체적으로 한 몰수분의 중량을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학단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은 424 kg per kmol 이런 단위를 쓰려고 할 것이고, 에서단위한테 던져놓고 너 쓰려면 써라. 에서단위에서는 이거라면은 이걸 쓸 수밖에 없다면은 424 곱하기 9.8 우유 잘못됐다 이거. My mistake. 이 미스테이크 좀 잡아요. 뉴턴 per kmol입니다. 이거 미스테이크예요. 왜 미스테이크예요? 이거 질량 매스죠. 매스면은 이게 아닙니다. 미스테이크요. 매스면은 44 나누기 아까 했죠. 9.8에 매스니까 킬로그램 퍼스에다가 세크자승 퍼 메다에다가 킬로몰이죠. 정체를 모를 단위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매스니까 이거는 퍼스니까 9.8이 되지만, 자,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여기서 판가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이걸 본다면 이건 에서 단위, 이거는 공학 단위에서만 이렇게 인지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 개념으로 하면은 에서의 단위. 이 개념은 반드시 공학 단위에서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서 단위 물어봐. 뭐 쓸래? 나 이거 안 써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거 쓰고 싶어 하겠죠. 공학 단위도 나 이건 뭡니까? 나 쓰기 싫어요. 이 두 가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를 시킵니다. 그 말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킬로몰당 킬로그램이다 하면 이거 질량이다. 에서 단위에서 내가 쓸 거라면 질량으로 생각하고 쓰시면 되고요. 공학 단위 쓸 거라면 반 중량으로만 보면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중량이니까 에서 너도 중량이니까 중량으로 써.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죠. 그러지 말고 나만 쓰면 돼. 우리 집에서. 남의 집에서는 또 똑같은 자식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진의 자식인 분자량이 되고, 이쪽에서는 공학단은 진의 자식인 중량으로 본 분자량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죠? 이러한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중과 분자량의 단위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비체적도 그런 문제 생겼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격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비중과 액비중과 분자량에서 교과서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단위 조작을 통해서 답을 해석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복잡할 것 같지만 이걸 알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모르면 이제 계속 공식으로 가야 돼. 그죠? 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험난한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공식이 다 날아갑니다. 다 단위로서 해석돼. 단위만 바꾸면 돼, 단위만. 그러니까, 기체 같은, 이건 이제 액비중인 액체죠. 이건 기체입니다. 액체에서는, 물이 18이죠. H2O는 18인데, 그러면, 물이 18이라고 해서, 18kg per kmol인데, 물 22.4 메담승이 18kg 이거 말이 안 돼요. 다시 봅시다. 말을 꼬이면 안 되는데. 자, 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kg per 리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증기는 18kg per kmol이다. 말이 됩니까? 기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떤 기체? 0도씨 일기압 상태.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것과 이건 다르죠. 그렇다고 이게 기체의 비중이 아닙니다. 분자량이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액비중이죠. 수증기의 가스 비중 얼마예요? 29분의 18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공기 분자량 분해서 수증기 분자량. 그죠? 이게 수증기의 뭐예요?
가스 비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요딴만한 게 1리터가요 1kg입니다. 거꾸로 이 말은 1리터 물 1kg은 1리터라는 얘기죠. 뒤집으면 그죠? 같은 얘기죠. 이 질량이라고 합시다. 질량은 안 변하죠. 여러분 보일러에서 물이 증발하면 최적이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최적이 일단은 팽창하죠. 몇 배가 팽창하냐 물어봤습니다. 여기 답 나와요. 1kg 하면 1리터인데 여기는 18kg이 몇 리터예요? 1kg 아닙니까? 어? 18kg이 1kg은 22.4 뭐예요? 단위가 리터는 아니에요. 왜? 1몰이 22.4 리터죠. 1kg은 22.4 이거의 1000배가 얼마예요? 리터의 1000배가 얼마죠? 메다 30을 아까 했잖아요. 아이고 한번 배우면은 이게 써먹어야죠. 아까 얘기했죠. 3승 해가지고 양쪽에 1m가 100cm 해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 사실은요 이게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 상태의 최적을 노멀 메담수라고 부릅니다. 노멀이란 말을 써요. 혹은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이거나 혹은 SM의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본 사람 발음은 노루말이란 말 많이 쓰고요. 우리 노멀 상태의 스탠다드 상태의 최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최적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1km몰은 22.4 노멀 메담승이다. 그죠? 그러면 이 메담승은 몇 리터예요? 1000리터니까 물이 몇 배 팽창합니까? 요거 곱하기 1000 곱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예요? 근데 그거는 0도씨 물의 최적이에요. 보통 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이 100도가 넘죠? 그럼 봅시다. 보일러에서, 이거는 보일 자율칙을 안 배웠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보일러에서, 보일러 안에 보니까, 스팀 온도가, 물의 온도가, 스팀 온도 같죠? 그냥 얼마라고 볼까? 한 120도다. 보일러 안에 물 온도 보니까 압력은 120도면 압력 얼마 같아요? 배웠죠? 2기압, 3기압? 3기압 정도 되겠다. 보일러 안에 스팀이 3기압보다 높아요. 5기압, 10기압 막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편하게 그냥 3기압짜리 스팀 120도다. 그럴 때 뻥튀기가 했는데 물이 스팀으로 뻥튀기가 됐는데 몇 배 뻥튀기 됐냐 물어봤어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압력이 올라가면은 최적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집으세요. 그건 알 건데 압력 올라가면 쭈르잖아요. 찌그러져. 압력이 1기압보다, 이건 1기압인데 1기압 최적보다 3기압 최적이 더 커요, 작아요? 3분의 1로 줄죠. 딱 봐도 3분의 1이요. 이게 압력 보정인데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는 보일 자율칙을 들이댑니다.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요. 고수들은 절대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온도 보정, 압력 보정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온도가 달라졌네? 압력이 달라지면 바로 가는 거지. 무슨 거기다가 식을 입어 앞뒤로 하고 안 맞춰봐요.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리고
온도가 120도예요. 이건 몇 도예요? 0도시죠? 0도시 일기압이. 0도보다 120도가 되면은 최적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다 알 거예요. 몰라? 아니,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아니, 축구공도요, 뜨거운 데다 하면 팽창하는 것 같던데. 풍선도 그렇고, 그죠? 다 알죠, 그거. 온도 올라가면 팽창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노멀 상태 최적하고, 물론, 일기압도 있지만, 현재 최적하고, 누가 커요, 최적이?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120도니 0도시고, 그러면 온도 보정하는데, 온도 보정은 나중에 배우시겠죠. 절대 온도로 보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0도씨가 얼마예요? 273분의 273 플러스 12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들어가냐 위로 들어가는데 위로 가야죠. 밑으로 가면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정하면 이게 답이 나오고, 메다 삼승은 몇 리터예요? 1000리터니까 계산기 때려요.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면 보일러 안에서 지금 물이 지금 끓어가지고 지금 최적이 늘어나는데 몇 배가 늘어나는지를 계산하잖아요. 정량적으로. 그죠? 간단하죠? 공식이 필요합니까, 지금? 공식으로 뭐 보일러 합치기 안 넣어요, 그런 거. 그냥 푸는 그냥 수수께끼 하나 푼다, 오늘. 에?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런 걸 습관에 안 들어서 그래. 뭔가 하면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뭐 식이 하나 있겠지. 식이 있죠. 식 없어도 돼. 뭔가 여기 풀 수 있는 뭔가 틀이 있겠지. 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풀면 돼. 그냥 갖다 들이대고 풀면 되는데, 뭔가가 있겠지 하고, 뭐 왜 해야지 뭐 하고, 그냥 찾다가 시간 다 가요. 그죠? 그냥 주어지면 그냥 풀어. 그냥 이의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고 풀어야지. 뭘 생각하고 식을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이런 거 하면서 느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분자량의 단위는 있다. 비중 단위도 액비중, 가스 비중은 단위 없어요. 또 가스 비중까지 단위 비중 큰일 나요. 액비중만 있다. 단위를 쓸 수도 있다. 그죠? 분자량 단위가 있다. 단위를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체적당 질량이 중량이 체적하고 질량, 체적과 중량 다 관계니까 몇 개 배웠죠? 비질량,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 분자량 5개 배웠어요. 5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하나를 찍어서 이 값을 알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머지 4개 값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있다. 지금 5개 중에서 골라 잡아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4개는 자동적으로 안다. 알겠어요? 물론 액체 기체가 다르지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개의 물리량이 개념이 다 같다. 정성적으로. 그죠? 정량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정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질량을 중량을 바꾸든지, 중량을 질량을 바꾸든지, 체적으로 바꾸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물질을 다룰 수 있어요. 이런 물질의 질량, 중량, 체적, 이러한 물질의 양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그죠? 입맛대로.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이 해석 방법이 교과서적이긴 않다는 걸 아까 전제했어요. 아마 전공하신 분도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해석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분명 안 할 거예요. 다 안 해요. 나도 학교 안 봤으니까 다 봤지.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우리대로, 그죠? 우리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물리량이 있어요. 압력. 이 압력에 대해서 모르면 또 안 되죠. 압력은 또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재발견해야 됩니다. 재정립하고. 우리가 사실 지금 나가는 기초가 전공했던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만 분명히 강의 내용 중에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해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다. 아이고, 이거 에너지 평가사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모르면 어렵죠. 또 에너지 평가사 처음 생겨가지고, 야, 강의를 여기서 막 우주선 한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에너지 평가사를 작년에 내가 생각도 안 했고, 올 초, 아니, 불과 한 강의하기 한 달 전쯤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 그전에 알았지만 또 어떻게 만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떻게 그래서 강사들이 지금 막 그런 사람이 뭐 이거 강의할 수 있을까 하고 막 그죠. 오늘 하고 제대로 강의하나? 물론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제야에서요, 제야에. 쉽게 말해서 물론 학교 강도 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죠? 좀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이게 생겨서 그럼 뭐 내가 늘 했던 분야니까 하자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좀 긴가민가 이게 너무 어렵고 뭐 폭이 넓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어렵다고 자꾸 이거 뭐 나 어떻게 하냐는데 단계별로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그죠? 한 단계 한 올라가면은 알면은 다 쉬워져. 안개가 다 꼈는데 안 보이죠. 그럼 자동차를 가고 몰고 가보세요. 가면은 100m는 보여. 100m 전망에서 안 보이죠. 가면은 다 보여요. 그림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가다 보면은 클리어하게 다 보입니다.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또 다 각자가 스타일이 다르고 남자 여자도 서로 궁합이 맞고 뭐 이게 끌리는 사람이 만나듯이 강사도 마찬가지 그죠? 나하고 이 사람 맞는다 맞는 거. 나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니 결정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건데. 그래서 압력. 네 번째 압력. 압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저 밑부터 끌고 나야 돼. 뭐 응력이 뭐 고체에서 말하는 응력, 압축력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또 막 머리 아프니까 빼고 압력은 한마디 한다면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뭐 어떤 물질이 두 개만 있겠습니까? 많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고체라면은 저라면 고체는 본드가 칠해져 가지고 당겨도 안 당겨지고 밀어도 안 밀리고 비틀어도 안 비틀어진 게 고체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모델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여기다가 본드 칠하고 이게 이제 너무 강력 본드만 안 떨어지니까 녹아서 떨어질 수 있는 풀 같은 걸 칠했다. 이게 고체고요. 새가 여기 있고 이제 새가 이제 파드득거리죠. 못 나. 이 본드 때문에 못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야겠다. 자석이에요. 자석 같은 거요. 안에 새가 있고. 근데 이게 본드가 떨어져도 자석 때문에 굴러만 가지 나라는 못 가. 그러다가 계속 열받아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기체로 날아가고 그죠? 이런 모델도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대중강의에서 어떻게 하는 뭐가 좋은지는 저도 뭐 판단을 안 쓰는데 어떻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본드가 있는 게 고체인데 고체는 그래서 땡기고 누르고 비틀어도 그대로 있어. 물론 어느 범위 안에서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있어요. 그죠? 전단 강도, 그죠? 그런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 이하에서는 다 버텨요. 그러니까 고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의 힘을 다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이 단면에 대해서 힘이 모든 힘에 대해서 다 저항하니까 면적당 힘을 갖다가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헷갈리니까 면적당 힘을 딱 두 개로 구분했어요. 면적의 직각인 힘, 수직응력과 나란한 힘, 접선만 전단응력,
두 개로 끝내버리고 응력은 분해가 안 되지만 힘은 다 분해되니까 힘을 다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해해서 전단을 일으키는 힘과 인장인 압축을 일으키는 힘을 구분해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나 기체는 유체역학에서 나옵니다. 물은 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거는 굴러가니까 굴러가 이게 이제 막 전단 응력이 작용하면 무조건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유체역학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유체는요 땡겨도 땡겨져 눌러도 눌러져요. 사실은 저항을 못해요. 저항 못한다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유체란 것은 흘러가잖아요. 지 혼자는 저항 못해. 어떤 힘에도 저항 못해. 전단에 저항 못해? 전단에 저항 못하니까 인장도 저항 못하고 압축도 저항 못합니다. 전단 때문에. 나중에 유체학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 해버리면 또 그때 할 게 없으니까. 단 한 가지. 액체는요. 어떤 힘에도 저항 못해. 공중에 나누면 어떤 힘에도 무슨 힘에도 꽃이 피고 다 저항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고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액체 물 입자가요 여기서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게 픽 하고 이렇게 빗길린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자가 짜부러지는 거 없어요. 나는 못 봐서. 분자가 짜부러졌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죠? 짜부러지기도 하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나도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압력을 줘도 최적이 조금 줄어드는데 거의 그 변화 없고 이게 짜부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압축에는 무한대의 힘을 견딥니다. 근데 왜 못 견디냐? 이게 돼버리니 못 견디, 진짜 못 견디는데 그릇에 담겨놓고 피스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물 분자들은 사방에서 이 누르는 힘을 장애해서 다시 하면서 한 번 더 여기서 힘을 주면 이게 픽 하는데 모든 방향에서 힘을 다 주면 어때요? 이러면 갈 데가 없네. 뭐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이 힘이 무한대래도요. 무한대라면 너무 심했지만 무한대래도 파괴가 안 됩니다. 견뎌요. 고체는 무한대 힘은 못 견딥니다. 액체는 모든 물 분자를 사방에서 다 좌우상 앞뒤 다 눌러주면은 파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힘이 큰 힘이 압력이 올라가도.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밀폐되어 있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유체입니다. 물이든 공기든. 밀폐되어 있는, 고체라는 그릇에 밀폐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유체는 힘에 저항을 합니다. 무슨 힘에? 땡기는 힘이 아니고요. 누르는 힘에 저항해요. 무한대로.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압력이란 것은 마치 고체에서는 압축력과 같아요. 개념 자체는 사실 같진 않지만 개념은 누르는. 그래서 만약에 눌러주는데 한쪽이 없다. 이건 세고 이쪽은 약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삐져나갑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는 유체가 가만히 물이 정지해 있다면은 그 물 분자 하나하나는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요. 압력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유체가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압력이 뭐냐? 액체나 기체인데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뭐예요? 면적당 힘. 그러니까 프레저는 어때요? 면적당 힘인데 면적과 힘의 관계는 직각이다. 반드시 직각이어야 돼요.
날아나거나 살짝 그 각도가 있다면은 움직여 버리죠. 그죠? 이건 동력 그러니까 항상 정지 유체, 정지에 있는 물의 압력은 어떤 면에 이 면에 어떤 압력이 얼마 걸리냐? 면에 직각 방향의 힘만 이런 힘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체가 안에서 유동한다는 얘기예요. 정지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직각이다. 이 면과 유체가 미는 힘의 관계는 항상 수직이다. 수직 관계다. 그죠? 눌러주는 거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을 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압력이 나중에 압력 프리즘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면에 이게 뭐 수분이 있다든가 이 면에 항상 직각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죠? 나중에 나와요. 유체각에서 이 얘기는 깊이가 깊어지면 또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또 압력이 이 뭐냐 정도만 일단 압력은 어떻든 단위 면적당 힘인데 지금 여기 공기가 누르죠. 공기가 누르는 이 면적당 힘이 대기압이에요. 이따 얘기하더라고. 시간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압력은 대부분 아는데 면적당 힘. 압력 단위를 한번 얘기를. 보통 우리가 SI 단위에서는요, 뉴턴, 면적은, 이거 힘이 뉴턴이죠. 이걸 씁니다. 요 단위. 근데 이게 이제 파스칼이라고 그래요, 파스칼. 파스칼이라고도 부르고요. 1메가파스칼 얼마예요? 10의 6승 파스칼이죠. 그죠? 에? 메가라고 하는 거. 왜 이런 얘기냐면은 압력계 눈금을 보면요. 압력계 이렇게 눈금 보면은 메가파스칼로 많이 돼 있어요. 최근에 압력계들이. 그리고 과거에는 압력계 눈금이 뭘로 돼 있냐면은 요걸로 많이 돼 있었거든요. 이건 공학당이죠. 공학당이죠. 힘이니까, 면적당 힘이니까 이게. 이거는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파스칼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야, 너는 파스칼이 얼마냐? 일단은 킬로그램을 뭘로 고쳐야 되죠? 뉴턴으로 고쳐야, 등식이 되니까 9.8이죠. 없어지고. 센치를 뭘로 고쳐야 돼요? 메다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m가 몇 센치예요? 100cm죠. 다 알죠.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승이니까 자승 하면은 1의 자승은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되냐 이거? 이게 뭐냐? 하여튼 대략 10 정도 보면은요 10의 5승 정도 되나? 파스칼? 대략 그죠? 9.8을 10으로 본다면은 안 그래? 네. 대략. 그럼 이게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아니요? 그럼 이거는 0.1 메가파스칼이네. 그죠? 파스칼 없어지.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단위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말한 법이 몇 년 전에 다 법을 이제 SR대 바뀌면서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 단위들이 있었거든요. 뭐 소방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7kg다. 그럼 이거는 0.17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작업하면서. 법령 작업하면서. 그죠? 이게 맞지 않죠. 약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9.8이 1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는 이게 이 약이지 9.8이기 때문에 10은 아니다. 그죠?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바웃으로는 이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쓰는 단위들이 있는데 여러분 타이어 보시면은 이 타이어 이렇게 공기압 있는 거 아시죠? 뭐 타이어 공기압이 40 뭐
PSI다. 뭐 싸이라고 읽어야 돼요? 싸이는 PSY더라고요. 그죠? 요새 싸이 뭐합니까?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어. PSI라고 나오죠. 그죠? 아니, 자동차 타이어 보세요. 나와 있다니까. 그럼 이거 뭔 말입니까? 이 공기압으로 넣으란 얘기예요? 아, 이게 최대 공기압인가요? 나도 거기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 40ps가 되는 40ps 40으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래 괜찮겠죠, 그죠? 써 있으니까 40 넣어버려요, 나는. 근데 그게 적정 공기압인지 최대 공기압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냥 난 넣으니까. 우리가 배우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게 단위가 뭐냐? 이 집 단위는 이 집 단위로 해보자. 이거나 이거나. 아이고. PSI 뭡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그죠? 어? 예, 쓸 필요 없는데, 그냥. 또, 처음에는 또 이런 거 써주면은, 또 뭐, 이게 쓸 필요 없어. 시간만 가고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뭘로 바꿔, 이걸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파운드를 뭘로 고쳐야 돼? 이게 요새 나오는 분이 안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요새는. 과거에는 좀 썼어요. 또 현장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한번 해보자. 뭐든지 해보자는 얘기예요. 파운드를 킬로로 바꾸면은 1kg 얼마인가? 0.4536이요. 그죠? 맞나? 1파운드 얼마예요? 2.205요. 둘 중에 하나 하시고, 그죠? 둘 중에 하나 하시고. 인치가 몇 센치예요? 2.54인지는 다 알죠? 등식이니까. 자승이네, 또 이게. 자승이다. 이래, 하나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인치가 없어져서 요단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14. 나와. 14.7인가? 요거 빼고는 14.7인가? 아니다. 그게. 뭐 나왔지? 하여튼 나와요. 1kg/s인가 14.7인가 보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에? 그럼 이걸로 바꿨으면 이걸 또 메가파스칼 아까 바꿔봤죠? 그죠? 여기서 바꿀 수 있죠, 뭐든지. 이렇게 한번. 나머지 압력 단위도 많아요. 많은데 그건 생략하고, 요것까지 하고, 좀 이따가 또 압력 나오죠. 그때 하기로. 요거만 합시다. 단위 뭐 있는 대로 다 하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서 중요한 게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이 이제 표준 대기압이 있고 국소 대기압이 있고 또 이제 압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절대 압력, 게이지 압력. 마치 섭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있듯이.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압력 중요합니다. 압력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했던 압력, 아직 다 안 배웠죠. 압력, 온도, 그죠? 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물리량이에요. 어디나 꼭 에너지 평가사가 아니라도 어떤 분야 가도 그건 다 있는 얘기예요. 그죠? 물리량들이. 그거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모른다면은 입문하기 힘들어요. 에너지 평가사에. 에너지 평가사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란 게 뭡니까? 공학적인 개념의 단위예요. 나중에 다 에너지 환산할 때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하는 거 다 이거 단위 조작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단위 조작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해 나가는 게 하면서 숙달하시란 말이에요. 단위 조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거 단위 조작은. 그잖아요. 손으로 끄적거려요. 몇 번만 해보면 알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공식으로 하든가 뭐 하면은요, 많이 틀려요. 이거는 검산이랄까요? 검토가 되면서 풀어지거든요. 단위 조작은. 근데 공식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맞은지 몰라. 근데 이거는 쫙쫙 이렇게 해서 단위가 마지막에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검산이 됩니다. 과정에서. 그죠?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이 단위 조작이. 그렇다고 제가 뭐 공식을 전혀 소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공식을 또 한번 소개하지만 주로 단위 조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일단 압력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더 내용이 한번 들어가면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죠.